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54포인트, 0.31% 하락한 2086.0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38포인트 내린 687.2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자마자 또다시 미국발 악재가 들어왔습니다. 11월 FOMC 회의 결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월에 미국의 금리를 인상할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약주 그리고 바이오 섹터주가 3%대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중국 증시도 약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를 더욱더 끌어당겼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계속해서 해외발 이슈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시청자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고민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스탁의 다크호스로 등장해 주신 전문가이십니다. 주식 골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정리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떤 흐름을 보여줬나요? 사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 이유가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12월에 한 번 더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또 이제 나와주면서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국채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우선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좀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이 코스피 시장에 좀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0월 달장에 폭락장이 왔었잖아요. 그때도 왜 폭락이 왔냐면 무역 전쟁 이것저것 있지만 하나의 또 이유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외국인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환차손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금을 빼서 미국 쪽으로 이제 달러 쪽으로 좀 흘러가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형주가 좀 이제 많이 포진돼 있는 코스피 시장에 좀 하락을 가져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코스피보다는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좀 많이 빠진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이 약세를 좀 많이 보여줬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코스피랑 좀 다르게 좀 이제 그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시총이 좀 적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전에 이제 상장 폐지가 많이 됐던 종목들이 지금 현재 재상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코스닥에서 재상장 추진돼 있는 종목들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도 불안한데 갑자기 또 재상장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두 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기존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일단 보유 전략, 그다음에 하나는 신규 종목이 이제 재상장이 됐을 때 그거를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현금을 좀 마련해 두고 있는 전략,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상장이 폐지가 됐다가 재상장한다는 얘기는 예전에 무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안 좋은 것들 때문에 폐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다시 한번 재상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상장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턱대고 도박을 진행하지 마시고 일단 실적이 좋은 기업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시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이제 다른 이제 연류가 되면서 상장되는 종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먼저 일단 옥석을 가리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 상황도 궁금한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은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코스피랑 비슷합니다. 10월 달장에 쭉 눌렸죠. 이때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중간 선거까지 더해지면서 거의 뭐 그냥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10월 말쯤에 일단 저점을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준 구간이었거든요. 특히 11월 2일 같은 경우에 좀 크게 올라오는 듯 하더니 사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횡보장을 만들어줬는데 거래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점점 증가하는데 이 지수는 그대로 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음 주장을 준비하기 위한 매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 선거가 일단 공화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것들을 본다면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좌석 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5석 이상의 차이가 나야 장악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내용적인 면을 본다고 한다면 공화당이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태까지 진행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주말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중국 시장도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장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다음 주 장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코스피는 어떤가요? 사실 뭐 코스닥, 코스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상승해주는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좀 우량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한 종목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스피에서 실적이 우수한 종목들로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상당히 괜찮은 매매가 진행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은 어때요? 오늘 제가 차트 봤을 때는 약간 등락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번 주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가요? 뭐 이번 주 전체적인 흐름은 뭐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11월 초 일단 1일, 2일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은 있었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횡보를 했던 장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장은 이번 주는 이 중간 선거를 기다렸던 물량들 끝나고 나서 이슈가 나와주는 물량들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에 나와주는 이슈를 토대로 해서 다음 주에 반등장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마감 상황하고요.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이번 주에 우리 주식골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 브라더스 코리아 가지고 오셨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찾아봤더니 네. 어마어마한 배우들도 많고 또 네네. 가수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특히 펜타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여기 소속된 가수 맞죠? 좋아하시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일단은 뭐 화이브라스 코리아 좀 이제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고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화이브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배우를 중심으로 이제 매니지먼트를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엔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근에 들어서 엔터 종목들이 조금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화이브라더스 코리아가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는 바로 이 중국 기업이죠. 텐센트. 사실 뭐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QQ를 통해서 이 메신저 사업을 좀 진행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은 뭐 이제 IT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게임 산업을 또 이제 런칭하는 플랫폼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상당히 이제 공룡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텐센트랑 이 쇼트 클릭 콘텐츠를 좀 이제 만들어서 이쪽 시장을 좀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M이라든지 JYP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인데 약간 이건 제 의견입니다. 약간 인류가 아니라 약간 이류 쪽에 속하는 이 기업이 중국 텐센트 공룡 기업과 약간 계약을 맺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요, 한 단계 영업이익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화이브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예전에 뭐 주가가 10,000원 이상대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약간 5,000원대 이하에서 2017년, 2018년 계속 여기서 횡보를 진행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투자의 메리트, 그 다음에 뭐 단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사실 메리트적인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10월달 장 역시 장을 피해가지 못했고 장 그대로 움직이다가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횡보를 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국 기업과의 연관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제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중국 기업과의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상승률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브레스를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4,000원 이상까지 좀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까요? 위닉스입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위닉스 정말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오늘은 그나마 공기가 좀 깨끗해졌긴 네. 했지만 주말에 정말 최악의 빨간 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그 영향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좀 비가 와서 날이 좀 괜찮았어요. 어저께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새벽에도 비가 오고 괜찮았는데 이제 비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뿌했잖아요. 하늘 뿌했고 그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주말에도 사실 이 미세먼지가 너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꼭 마스크 좀 착용하시고요. 일단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공기청정기 중에서도 위닉스 하면은 일단은 넘버 원으로 또 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뭐 계속 이제 나쁘다 이렇게 4개 나와준다면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 또 하나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딱히 뭐 더 설명드릴 건 없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닉스라는 종목은 여기서 이제 120선의 저항을 받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좀 올라오는 도중에 그리고 10월 달 장 뭐 어떻게 뭐 역풍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렸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지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일단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줘요. 하락하는 와중에 쌍바닥 패턴은 상승 전환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정확하게 상승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모든 이평선들 돌파하면서 지지받아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밑골을 달아주면서 121선 경기선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6개월 선반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1선이 좀 중요해 보이고 여기를 돌파했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여기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선다면 충분히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18,000원까지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신규 종목으로 보셔도 되고 매수하신 분들은 더 끌고 가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 특징주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번엔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의 성적표를 살짝 확인해보고 갈까요? 한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AP 시스템인데요. 매수일 11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32,000원입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매수일에는 눌림이 살짝 나왔다가 어제부터 이렇게 빨간불을 착착착착 켜고 네. 있어요.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홀딩해도 될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뭐 목표가까지는 홀딩해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약간 갭을 떠서 시작했다가 확 눌려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종목은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관련주고 대장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화요일 날 또 어떤 얘기가 나와줬냐면 이 미국 애플사의 이 실적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악재가 떠주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지를 받고 지금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자, 이날 이제 애플의 악재가 뜨면서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61선은 뭡니까? 수급선이죠. 수급선에 지지를 받아주면서 수요일 날 딱 지지받아줬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반등이 살짝 나왔고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밑에서 21선이 61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5일선과 11선은 정배열로 위치해주고 있기 때문에 21선만 61선을 골든 크로스 해준다면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로 위치해주고 있고 그럼 이때부터 상승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종목은 이 반도체와 IT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눌려 있지만 다음 주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32,000원 또는 그 이상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홀딩하셔서 다음 주 큰 수익을 노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 시스템 홀딩 의견 주셨고요. 지금까지 AS까지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주식골 전문가와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볼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자, ACCT도 보이고요. 현대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46원에 매수해 주셨고 비중 20%입니다. 여기도 스마일이라고 오셨네요. 오늘 제약주 함께 많이 떨어지면서 현대약품도 1.78% 하락하면서 마감했거든요. 이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현대약품 오늘 특히 이제 제약주를 좀 매수를 해놓으셨거나 또는 오늘 신규 매수 진행하셨다고 한다면 조금 힘든 장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했는데 현대약품을 좀 매수하셨어요. 근데 제약주들은 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제약주들은요, 뭐 항암이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이슈가 있으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종목들은 다 똑같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검은색 선 하나 그어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지와 저항 라인대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라가고요, 지지받고 올라가고요, 다시 한 번 더 지지받아준 듯 하면서 지금 이제 6,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10월달 장에 눌렸다가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왔지만 역시 한 번 더 개파락이 나와주면서 여기를 저항 라인대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점을 잡았고 올라오는 시점에서도 시장을 횡보하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브라드 코리아처럼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항선에 저항을 받고 지금 현재 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좋은 것은 일단 기관들이 좀 매매를 지속하고 있어요. 근데 금융투자라서 뭐 시스템 매매 진행하고 대량 물량을 지금 현재 매집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요, 여기를 돌파하려면 11월 달에 지나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말까지 좀 끌고 가셔야 되는데 연말까지 끌고 가셨을 때 상승 여력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면 일단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7,000원까지는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대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약품 7,000원까지 좀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 컨버스도 보이고요. 주식골님 반갑습니다. 골든 센츄리 1,280원에 비중 50%입니다. 잠도 못 잡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네요. 골든 센츄리가 오늘 0.55%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907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차트를 봐도 그렇게 막 쭉쭉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요. 비중도 네. 많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골든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잘 상담하셨어요. 왜냐하면 또 중국 하면 또 주식골 아니겠습니까? 자, 골든 센츄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뭐 중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골든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 쪽을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홀딩하셔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골든 센츄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영업이익도 매 분기마다 증가하고 매년 증가하고 굉장히 괜찮은 종목인데 단지 그냥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눌려주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 중국의 관계 때문에도 많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업 실적에 상관없이.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단은 예전에 상당히 좀 이제 올라왔다가 쭉 눌려주면서 지속적인 좀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 한번 반등이 나와주나 싶더니 다시 한 번 더 개파락 이후에 횡보를 진행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매수가를 보니까 1,280원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쪽에서 지지를 받고 61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때 여기서 좀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1,280원 여기인데 거의 저항 라인대에서 매수를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거의 고점에서 매수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다가 10월달 같이 하락을 했고요. 그냥 나와주면서 또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급등 초입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반등이 나왔을 텐데 매수가 1,280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충분히 1,100원까지는 올라올 만하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으로 1,100원까지 일단 보시고 반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만 진행을 해보셔라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만나보고 있는 사이에요. 전화 접수도 끊이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필링크인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2,650원이고요. 네, 2,150원. 예, 비중이 40% 됩니다.
네, 40%요. 매수가가 2,650원 맞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필링크가 무선 인터넷 솔루션 개발 업체고요. 오늘 예. 3.01%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진단해 주실 거예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네. 일단은 뭐 제가 식사를 하셨느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차트를 보니까 좀 예.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식사는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예. 일단은 뭐 필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일단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이 솔루션을 이제 인터넷 솔루션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재 필링크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바로 이 수급 상태로 좀 영향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진행했는데 이게 언제냐면 10월 말이에요. 10월 말에 좀 매수를 진행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매도를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물량을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외국인들 또 매수 진행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계속 눌러주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산업 상태라든지 뭐 경제적인 돌아가는 걸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무선 인터넷 솔루션을 뭐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5G랑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중계기 사업을 하는 뭐 솔리드라든지 기가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산 네트워크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5G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연초에 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있거든요. 근데 필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이 필링크가 이슈를 받으려면 어떤 이슈가 나와줘야 되냐면 이런 그 인터넷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또는 이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업체랑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필링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계약이 나오고 나서 최근까지는 그 계약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슈를 받아주려면은 그런 이제 계약건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단 3분기가 지나고 이제 4분기 영업 실적이 나오고 나서 내년 초에 조금 받아줄 만 하거든요. 흐름을 본다면 이 사업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내년 초쯤에 아마 계약건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필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손실률이 좀 있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500원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올라오다가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의 물량이 또 터져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2,000원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좀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일단 2,500원 온다면 반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세요. 일단 손실이겠지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뭐 3,000원까지 보시는 거긴 하지만 올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거 진행하지 마시고요. 요 종목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 반 정도 정리하시고 반의 물량은 뭐 제가 이따 드리는 종목으로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시청자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도 보이고요. LB 스미콘도 보이네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술 매수가 1,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주식골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기술 오늘 보니까요. 중국 특허를 취득했다라면서 호재가 들어왔는데 딱 그때 2시 정도인가요? 그때만 딱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2.54% 하락하면서 마감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뭐 중국과 뭐 이제 뭐 계약을 해도 이게 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 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중국 하면 또 주식코리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화이브라스 코리아는 중국과 계약을 해서 상승을 했는데 우리 기술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 기술 뭐 이제 영업이익 뭐 둘째치고 일단 우리 기술은 경협주예요. 경협주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경협주 다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말 이후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자기가 진행을 했던 정책들을 또 밀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경협주들의 흐름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오다가 또 횡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경협주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의 종목들이 다 비슷하죠. 근데 이 우리 기술 같은 이런 이제 경협주들은요 주말 새에 아마 이슈가 나와줄 거예요. 뭐 어떤 이슈냐면 경협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슈, 이 무역 전쟁 두 가지 이슈가 아마 언급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매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지금 현재 상승가와 하락가, 그냥 여기까지 시초가와 종가가 계속 똑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매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상승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1,6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시고 다음 주까지 좀 진행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상담 끊이지 않고 오고 있는데요. 문자 게시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배가 고프거든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마로푸드 서비스 2,800원에 비중 100%입니다. 매수가가 올까요?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요. 이 해마로푸드 서비스가 맘스터치를 만드는 회사 맞죠? 네, 맘스터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회사죠.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수익권이긴 하는데 100%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비중 100%라고 한다면은 뭐 거의 뭐 워렌 버핏 비슷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100% 집중 투자는 네. 약간 이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을 해가지고 일단은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일단 해마로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뭐 맘스터치 브랜드도 갖고 있고 다른 브랜드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좋게 나왔어요. 3분기 영업 실적도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약간 이제 뭐 파리에 가면은 에펠탑에서 찍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한국에 오면은 맘스터치 햄버거를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사실 그때 엄청나게 좀 상승했었죠.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들어서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사실 영업 실적과 뭐 이런 거 다 별개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여태까지 매집을 해놨던 거를 차익 물량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쭉 하락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횡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2,700원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2,700원에서 일단 반 정도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0% 물량이기 때문에 반 정도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3,000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 좀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CMG 제약 7,600원에 비중 30% 매수했습니다. 아, 네. CMG 제약 7,6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약주도 많이 떨어졌고 또 CMG가 또 많이 네. 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직접 전화 상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네. 일단은 CMG 제약의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좀 이제 네. 한숨이 좀 절로 나왔는데, 네. 이걸 어떻게 또 지금까지 또 끌고 오셨는지 좀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를, 일단은 뭐 연말까지 좀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단기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십니까? 단기로 봐야죠, 뭐.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고요? 예. 일단은요, 홀딩했던 기간이 좀 상당히 길어요. 아마 제가 매수가를 보니까 이번 연도 3월 또는 4월쯤에 좀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11월 달에 와가지고는 지금 주가가 4,700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여기서 쭉쭉쭉 눌리다가 저항 라인대를 지금 현재 지지 라인대로 삼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저항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예. 지금 수급 상태를 보신다 하더라도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오늘 매도를 했고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매매를 했지만 사실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도 많은 물량은 아니고요. 그래서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주가 올라갔을 때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올라가면은 덩달아 올라가는 성격을 강하기 때문에 연말쯤에 저는 제약주의 상승을 보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뭐 대장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신라젠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이런 정도의 제약주들이 좀 많이 올라갈 거고 CMG 제약은 덩달아서 요 정도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올라가도 제가 봤을 때는 6,300원이 상한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500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5,500원에 올라온다면 일단 비중 한 15% 정도 반 정도 좀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15%만 한 6,000원 이상에서 좀 정리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덜한 마이너스로 좀 나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약주로 또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제약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제약주는 대장주 격에 있는 성격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뭐 다 올라갔지만 지금 옥석가리기 때문에 대장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종목들로 좀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제가 예. 이따가 드릴 차기 테마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문자 게시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9일 제지도 왔고요. 셀트리온도 왔네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엠이요. 매수가 1,395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탁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코디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와 LCD 장비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종목인데요. 오늘 보니까 899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손실 구간이시라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은 코디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이제 동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전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1,000원 이상에 있다가 동전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지금 이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코디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 LCD 쪽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끝났을 때는 반도체 업종이 가장 많이 먼저 수혜를 받을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상승을 할 거예요. 왜? 이 업종이 상승하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 상승할 텐데 올라와봤자 저는 1,200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보다도 밑이에요. 그래서 아마 손실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 상태를 보니까요. 수급 상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물량이 좀 별로 없고 개인들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좀 매매를 하고 있는데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상장되어 있는 종목도 별로 그렇게 주식수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요 1,200원까지 오면은 싹 다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뭐 매수가에서 지금 1,200원이면 손실이 좀 있으시겠지만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이따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종목은 1,200원에서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휠라코리아도 보이고요.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23만 9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오늘도 많이 빠졌네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셀트리온 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3.77% 떨어지면서 22만 9,5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정말 많이 순매도를 했네요. 네, 사실 뭐 오늘 제약주들은 다 네. 지금 이제 밑으로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약주를 들고 계셨던 거나 아니면 오늘 신규 매수를 진행했던 분들은 조금 힘드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트룩시마라든지 레미시마라든지 영업 실적은 좋거든요. 뭐 독일에서도 유명하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실적과는 다르게 지금 이제 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수급 상태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매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들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연기금은 워낙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이 제일 많은 투자자고 연기금 같은 경우가 뭐 사실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정말 장기 투자를 할 거 아니면 연기금 물량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10월 달장 계속 눌렸고 그 반등조차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눌려버렸다가 지금 현재 11월 달에 잠깐 나왔다가 지금 이제 횡보도 아니라 눌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우량주 위주로 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종목은 22만 원까지도 눌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마시고 일단 22만 원 선을 지켜보시고 22만 원 선을 종가상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 바로 해버리시고요. 만약에 지지받고 반등 나와준다고 했다면 매수가랑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24만 원 또는 그 이상에서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귀에요. 계속 전화벨이 울리는데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아이디스 네, 아이디스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25,000원에 네, 50%예요. 네, 50% 가지고 계시는군요. 오늘 차트 보니까요. 시청자님이 오르락 내리락 수익권에 갔다가 손실권에 가셨다가 이렇게 하셔서 마음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자, 네.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진단해 주실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아이디스 일단 주가랑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요. 그래도 지금 제가 상담해 드렸던 분들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가 25,000원으로 좀 형성이 돼 있고 비중은 50%. 뭐 일단 일단 좀 많은 비중이긴 해요. 50%면은. 근데 보시면은 일단 주가 자체가 이쪽에서 상승을 쭉 했다가 고점 놀이를 지금 현재 한 달 좀 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고점 놀이를.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위쪽에서 저항 라인들을 좀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상승했다가 한 달 좀 넘게 고점 놀이 해주면은 그 다음에 예상되는 패턴이 뭐냐면 이만큼 빠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올랐던 만큼 빠지는 게 예상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경협주도 그랬고 어떤 종목이거든 다 고점 놀이 한 달 이상 한 다음에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실적도 뭐 그렇게 우리가 막 와 대단하다 정도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2,500원을 저는 손절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눌렸다가 지금 현재 61선이 올라와주면서 2만 원의 지지를 받아준다고 한다면 아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25,000원까지는 올 거예요. 근데 25,000원 이상 돌파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보고 나와준다라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응을 통해서 최소한의 손실로 좀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25,000원을 돌파해서 한 번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전량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예. 한 번 급등이 나왔다가 물량들이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종목을 눌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급등 그때는 전량 매도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여보세요? 네네. 네. 예. 오늘도 좀 올랐다가 좀 팔랐더니 금방 좀 미세가지고 못 팔고서 결국 보합이 끝났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지지분이라면 그냥 전부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묵묵히 하는 걸로? 네네네. 일단은 이 아이디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유통 많이 물량 올라와가지고, 자체가 그렇게 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많은 급등이 아니고요. 지지부진한 행보를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장에 이틀 동안 또 막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그때 좀 정리하시고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종목 제가 오늘 준비했거든요. 요걸로 예. 교체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문자 게시판 한 종목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이다 보니까 더욱더 좀 열심히 고르고 있는데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고요. 매수가 7,800원에 비중 30%입니다. 내년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데 복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 인선 ENT는 코스닥 종목이고요. 건설 폐기물 종목인데요. 오늘 6,230원에 1.11%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진단 좀 해주세요. 네, 뭐 일단은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매수가랑 지금 이제 주가랑 상당히 좀 갭이 좀 커요. 그래서 좀 이제 손실폭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뭐 이제 건설 관련돼 있는 종목이죠. 폐기물 처리돼 있는 관련주인데 사실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뭐 증권사 뭐 이제 계속 나와주는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매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저점이거든요. 예전에 저점에 지지받고 쭉 올라왔을 때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 그 흐름을 좀 반복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상승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지금 이제 좋은 수급 상태는 아니거든요. 물론 기관들이 조금 매매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또 눈여겨볼 만한 물량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6,800원쯤에서 올라왔다가 계속 횡보를 할 거예요. 한 몇 달간 횡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이제 보면서 매매를 진행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겠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요. 6,800원에 오갔을 때 전량 정리하시고 손실률이 좀 있겠지만 전량 정리하시고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량 정리하시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 많이 등락에 오가다 보니까 문자 게시판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LF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보내주시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급하신가 봐요. 매수가 22,800원이고요. 비중 80%입니다. 꼭꼭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비중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22,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 뭐 LF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수가랑 주가랑 뭐 똑같아서 뭐 그게 큰 영향은 없는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L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저기 압구정 쪽에 가면은 있거든요, 회사들이. 맞아요. 그래서 뭐 가다가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이 종목은 매매할 만한 메리트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유통되고 있는 물량도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뭐 딱히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별로 없는 종목인데 오늘 아마 좀 저점이다라고 좀 생각해서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시면은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을 본다면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눌려주면서 약간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항 라인대가 23,000원에 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3,000원을 돌파를 지금 이제 못하고 있어요. 계속 이번 주 내내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쪽에서 물량을 조금 소화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24,000원까지가 좀 한계선이라고 보입니다. 그것도 뭐 오늘 내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셔야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랑 똑같기 때문에 일단 24,000원까지 좀 보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전량 정리하시고 비중 좀 적게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우리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말 이슈를 더욱더 염두에 두고 월요일에 공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식골 전문가님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공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요번에 이제 이번 주에 좀 나와주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약간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좀 이제 매매를 진행하는 종목들, 메이저 수급이 선택한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고 했죠. 그래서 AP 시스템이라든지 뭐 바이오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다 이제 수급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 번 더 메이저들이 선택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점전적으로 일단 첫 번째 이슈를 보면은 일단 중국 기업과 40억의 매매 이제 사실 매매가 아니라 40억 규모의 음원 판매 계약을 독점으로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 기업의 일단 엔터주입니다. 음원 판매이기 때문에 엔터주인데 이 기업에 속해 있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려면 이 기업 거를 꼭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뭐 가수 노래를 저스틴 비버라고 합시다. 저스틴 비버의 노래를 들으려면 이 저스틴 비버랑 우리나라 기업이 뭐 이렇게 독점 계약이 돼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음원을 이렇게 시스템을 사용해서 들어야지 이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죠. 내수 시장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알령이 살짝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전에 한알령도 뭐 서류가 진행이 된 게 아니라 구두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유명무실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알령이 사라지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 단체 관객도 넘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지금 딱 정말 적절하게 나와주고 있는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올 상반기에 이 컨텐츠 산업에서 이 매출 영업이익이 2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출이 27%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은 더 상승했겠죠. 이 산업이 27% 상승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상승이라고 좀 보실 수 있고 좀 눈여겨보실 수 있는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메이저 수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메이저 수급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매집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온 경향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바닥권이고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더 큰 상승을 노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이 거의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끝난다라고 했을 때 뭐냐면 바로 이 반도체 산업이 먼저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바로 엔터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또 이제 어제도 이 시진핑 주석이 뭐 미국과 우리나라는 뭐 이제 그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좀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 대한 이 없어질 거라는 이 무역 전쟁이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 한층 엄청나게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엔터 종목 그리고 이 중국 기업과 40억 규모로 체결하고 있는 이 기업을 본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상승이 남아 있다. 충분히 다음 주에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렇게 세 가지 힌트가 모두 열렸잖아요. 중국 기업과 40억 규모의 음원을 독점 계약한 종목이고, 또 한알령이 완화되면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네네. 그리고 바닥 구간 메이저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 오늘도 포착. 네, 오늘 포착입니다. 포착했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약간 비슷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우, 차트 당연하죠. 한번 보면서 네네. 설명해 주세요. 당연히 이제 그런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SM CNC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M 계열사입니다. SM의 뭐 이제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드라마 제작, 광고 제작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초예요. 이때 살짝 한알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살짝 나왔었어요. 근데 SM CNC가 지금 중국과 어떤 연관이 있었냐면 이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서 바닥권에서 매집이 진행이 됐어요. 이때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상승했는데 그 상승 여력이 약 한 30% 정도 나왔어요. 이 사실 SMCNC가 거래량도 별로 없고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30%의 상승이 나왔다고 한다면 큰 상승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계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보셔도 접근하셔도 좋았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JYP 같은 경우에도요. JYP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트와이스라든지 이런 이제 걸그룹을 통해서 음원 판매 수익, 그 다음에 콘서트 수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10,000원에 있던 종목이 지속적인 상승을 해주면서 사실 뭐 1조 클럽에 들어갔었죠. 자,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때 한번 도약할 수 있었던 구간 바로 여기가 중국과 연관이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이번 연도 8월에 여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중국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이 음원 판매, 특히 이제 디지털 싱글을 이제 중국에다 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다운을 하고 듣다 보니까 음원 판매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뭐 트와이스의 뭐 인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중국의 인기에 힘입어서 또는 대만, 홍콩까지 가져가면서 충분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종목 지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이야말로 예전에 JYP가 1조 클럽에 들었던 것처럼 또는 SM, CNC가 30%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이 종목도 단기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들어오신다면은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최근에 시장이 많이 눌리면서 또 횡보를 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큰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참여하셔서 이 종목 하나하나 또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주식골 전문가님의 메이저 수급 주체가 선택한 차기 테마주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공개된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특징주로 위닉스 얘기하니까 공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주말 사이에 아까 우리 계속 말했잖아요. 미세먼지 네, 안 좋다고. 네. 앞이 탁해서 우리 좀 마음이 답답할 것 같은데 네네. 그 마음 탁 풀 수 있도록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주말에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외출은 좀 자제하시고요. 나가신다 오면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일단은 힘들수록 잘 쉬어야 됩니다. 잘 쉬어야 되고 이 원기를 딱 충전을 하고 다음 주장에 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장에는 다음 주장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잘 체크하신다면 다음 주 탁 트인 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식골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